가계사는 이사는 증시 증시 각도기.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I'm 컴백했습니다. 각도기.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각도기입니다. 네, 눈이 좀 피곤해요. 눈이 좀 피곤하고 잠이 좀 많이 오고 그래서 확실히 쉼을 해야 낫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재택근무 이틀째인데 어떠세요? 저는 뭐 회사랑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기술적인 문제가 너무 완벽해서 작년에도 재택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하고 달리 오늘은 뭐 거의 회사하고 오늘 일과가 거의 똑같은 그런 음, 하루였습니다. 저는 이제 운용역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운용하기에는 재택이 더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오늘 그리고 뭐야 그 전화 그 탐방을 여러 군데 했어요. 한 세 군데 정도 했는데 오히려 조금 이해도가 더 이렇게 집에서 하다 보니까 더 잘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야,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재택이 더 일상화된다면 과연 진짜 근무지라는 게 과연 유효한 개념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장기간으로 재택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더불어서 좀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역시나 장이 없어서 코스피만 좀 그런가 봐요. 버텼고 음, 네, 코스닥은 1% 조금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는 매도를 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2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도 오늘 코스피에서는 4,800억 정도 많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는 1,5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에서는 뭐 예전부터 계속 지금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2,7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도 800억 이상 매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LG 에너지솔루션 자금 빠져나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자금을 준비해서 공모를 하면 공모하시는 분의 한해서는 아무래도 그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 공모하고 나서 주가가 오른 다음에 사신 분들이 지금 다 어려움을 겪지. 공모해서 돈 받아서 주식을 파는 사람들은 뭐 따상까지 아니라도 보통 첫 번째 시초가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준비하는 자금들 빠져나가는 게 있지 않나. 그러면 네, 어제 오늘이 해석이 잘 될 것 같아요. 빠지는 이유. 네, 특히나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더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IPO 때 물량을 많이 못 받는 경우에는 이 펀드가 트래킹을 잘 못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상장 이후에 이제 비중을 채우기보다는 그 사전에 이 공모 금액으로 최대한 많이 채우려다 보니까 청약 열기가 굉장히 기관 투자자들한테 높은 것 같고 또 오늘 포함해서 내일까지 수요 예측 마감입니다. 그래서 음. 최근에는 또 더더욱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피 매도세가 더 심한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많은 새롭게 생긴 자산 운용사가 이걸 전문으로, 공모 전문으로 요즘 탄생한 곳들도 있어서 그쪽으로 물량이 좀 몰려서 코스피, 코스닥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수는 오늘 거래소 괜찮았습니다만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오르지 않았으면은 내용상으로는 최악의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빠진 종목이 몇 배나 더 많은 날이니까. 네,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170개가 상승했는데 하락한 게 717개 정도가 됐고요. 지수가 뭐 보합인데 아니 소폭 0.02% 플러스인데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한 300개, 하락이 1,100개 이상 나오면서 하락한 종목 수가 오늘은 정말 압도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많았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네, 업종 상승률 말씀드리면요. 전기전자 섹터가 마지막으로 역전을 해서 의약품 섹터를 제치고 가장 높은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업종 내에서는 사막 콘덴서라는 회사가 2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영향을 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테슬라의 MLCC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전장용 MLCC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가 4,490억 개로 2020년 대비 20% 올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전년 대비 25% 성장할 부품이라서 2차 전지에도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장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MLCC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사마 콘덴서 이 계열사인 사마 전기도 오늘 7% 올랐는데 이 사마 콘덴서의 호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요즘에 2% 오늘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각각 1%, 2.8%씩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좀 반도체 섹터에서 많이 방어를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그리고 두 MLCC 한번 번째, MLC 설명 잠깐 하고 갈까요? 이게 이제 원격으로 네, 하다 보니까 그 원활치는 않은데 그 MLCC가 그 젖힌 세라믹 콘덴서예요. 멀티레이어 세라믹 콘덴서인데 이게 이제 그 핸드폰에는 굉장히 작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동차에는 좀 크게 들어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력 관련 안전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력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막 꼽혀야 되는 거라서 어 진짜 좁쌀보다 더 작죠 사이즈가. 근데 엄청나게 개수가 많은데 1위는 세계 1위는 무라타. 그 삼성 전기가 한 2위 정도를 하고 있고 사막 콘덴서는 규모는 그거보다 작은데 하는 거고 이것도 아마 그 무라타가 엄청나게 증설을 해가지고 삼성 전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안 좋았었는데 아마 이것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설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되면 쇼티지 쪽으로 가는 방향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확장 속도가 이런 속도로 빨라지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업종은 의약품 섹터였습니다. 셀트리온이 5%나 상승을 하면서 이제 업종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셀트리온은 어제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한 이후에 이틀째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500억 규모로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고요. 물론 그 1,000억, 500억 가까이의 규모가 전체 발행 주식 수 대비해서는 1%가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규모이지만 회사 측에서는 이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 보니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구나라는 인식을 좀 시장의 시그널로 전달을 해서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음,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 이외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오늘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 레키로나주의 유럽 매출이 반영이 되어서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750억인데요. 영업이익은 한 900억 정도로 컨센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오늘 셀트리온이 5%,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5%, 셀트리온 제약은 자사주 매입 안에서인지 1%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은행 업종이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혼자서 3.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카카오뱅크 시중은행들은 소폭 음,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맨날 빠지네. 우리금융이 4%대 상승했고요. KB도 거의 4% 상승, 하나금융 지주가 2.8%, 그리고 신한지주가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이 약세는 계속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오늘 좀 떨어졌더라고요. 관련해서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종이목재 업종, 비금속 광물 업종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금속 광물에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속한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포스코 케미칼과 더불어서 오늘 2차전지 섹터 하락세도 오늘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음, 최근에 성장주들의 하락세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성장주 중에서도 오늘은 게임주와 컨텐츠주의 폭락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15% 하락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위메이드가 이 낙폭을 굉장히 축소를 했던 거는 장중에 이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죠. 위믹스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60%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시간대에 이제 위메이드도 많이 낙폭을 축소를 했는데요. 오늘 워낙 그 게임주들 주가도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또 미르포 게임과 직결된 코인이 위믹스보다는 이제 드레이코라는 코인이거든요. 이 코인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위메이드도 결국 9%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른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 홀딩스가 10% 하락, 데브 시스터즈가 7% 하락, 크래프톤도 4%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컨텐츠주의 하락도 오늘 좀 돋보였는데요. 버키 스튜디오가 8% 하락,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7% 하락, 덱스터 6% 하락, 쇼박스도 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주에 대해서 조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금융지주의 요즘 상승세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다른 시중은행보다도 이 상대적인 강세가 좀 돋보이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 목표가를 15,700원에서 2만 원으로 대폭 상향을 시켰습니다.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또 어제 CRSA에서도 여러 은행 중에서 특히 유일하게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을 시킨 바 있었고요.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 대출이 높은 은행이 좋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다 은행마다 다르긴 합니다. 은행별로 말씀을 드리면 신한은행이 78%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하나은행이 75%, 우리은행이 69%, KB가 46%, 시중 4대 은행 중에서는 이 KB가 전체 대출 중에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중은행들은 이제 금리 상승기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카카오뱅크는 요즘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성장주 약세, 뭐 이것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K뱅크도 요즘에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연내 상장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한 10조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이제 대출 증가율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연간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추정치는 기존 대비 23% 정도 하향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더 크게 한 29%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금융은 또 오늘은 한 4.3%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업종 내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K뱅크 지분을 우리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한 12.7% 정도 우리은행이 K뱅크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대주주인 영향도 최근의 강세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우리은행 보니까 제가 작년에 그 배당 투자 막판에 한 게 우리금융이었어요. 사실 조금 잘못했지. 지방은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배당률이 높다는 생각으로 그 가격은 너무 싸서 설마 많이 안 빠지겠다 한 마음에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쭉 빠져가지고 한 4개월 고통을 매기다가 4개월 지나서 플러스 반전을 해가지고 아 이제 배당 수익을 났으니까 이제 다른 거 해야지 하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4개월 한 반 정도 투자를 한 5개월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배당률 4, 5% 먹었으니까 됐다 했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사실 그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수 좋게 본 사람도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 그냥 안 팔고 들고 있었으면 40% 넘게 수익 났어. 마음 편하게. 물론 이제 운이 좋아서 지금 막판에 올랐으니까 좀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이 주식이 이런 것 같아요. 아주 낮은 기업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좀 남루해 보이는 주식이라도 이렇게 저평가 기업들 중에 이익이 그 줄지 않고 이건 또 이벤트가 있었잖아. 분명히 민영화 될 것이다라는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이 이벤트를 1년간 이빨 꽉 물고 참으신 분들은 지금 뭐 40% 넘게 투자 수익을 얻었으니까 이 정도면 웬만하게 공격적이고 뭐 성장주 투자보다 나쁘지 않지 않나요? 네, 그죠? 굉장히 주가가 음, 좋았고요. 민영화 음, 이슈도 생각보다 주가에 굉장히 강하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K뱅, 예, 이벤트가 있는 저평가 주식들은 재미나게 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음, 측면에서 K뱅크도 지분 구성을 한번 보면요. BC카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요. 34% 지분을 갖고 있고요. 이대주주가 우리은행 12.7%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베인캐피탈과 MBK 파트너스가 8%씩 갖고 있고 NH투자증권도 갖고 있습니다. 한 4.8% 정도 NH증권이 갖고 있고요. KG이니시스도 1.2% 정도 갖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뭐 8조 원도 거론이 되고 10조 원도 거론이 되고 하니까요. 나중에 올해 안에 상장이 목표라고 하는데 그때 돼서는 이 지분 가치도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요. 네, 오늘 반도체 섹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에서 굉장히 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를 12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시켰고요. 2022년도 디램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PC와 서버
콘텐츠 증가로 인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DDR5 전환으로 인한 공급 제약, 그리고 삼성의 파운드리 집중으로 인해서 D램의 공급도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 따라서 D램 가격 예측을 기존의 예측보다는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22년도 중반부터의 업사이클이 23년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음, 이에 따라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의 올해와 내년 이익 전망치도 상향을 했는데요. 특히나 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12% 정도 높은 수준으로 전망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의 강세가 좀 돋보였습니다. 음, 네. 12% 정도 증가하면은 반도체 업체들 6조에서 7조가 더는 7조에서 8조 더 는다는 얘기거든요. 연간 베이스로. 네. 그건 국내 EPS 10배 두들기면 시가총액 6, 70조짜리 효과인데 이거는. 예. 아직 시장은 반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네, 그리고 오늘 화학주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부 다 하락을 했는데요. 효성 TNC가 9% 정도로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요. 금호석유가 5.4% 하락, 코오롱인더 4.5% 하락, 롯데케미칼도 4%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신영증권에서는 이 효성 TNC에 대해서 목표가를 137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하향을 했습니다. 음, 현재가는 그래도 56만 원이니까 이 낮아진 목표가라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한 2배 정도 수준이겠죠. 음, 투자 의견은 저평가를 이유로 이제 매수를 제시를 했지만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도에는 1.4조 원 정도 나왔는데 1.3조 원으로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피크아웃 실적은 이미 다 컨센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영업이익 컨센은 1.1조 원 정도 수준으로 컨센 대비해서는 높은 전망인 게 사실입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을 1조 1,30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키움증권 전망에 비해서는 신영증권이 그래도 목표가는 많이 낮췄지만 영업이익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판덱스 가격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중국의 스판덱스 가격이 이 증설 물량 때문에 최근에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효성 TNC의 판가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음, 이유는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이 높고 미국과 유럽이 특히나 이제 다른 지역보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판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증설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제 중국에 3만 6천 톤 캐파 증설을 시작으로 올해도 계속 이 중국 쪽의 캐파 증설은 계속될 예정이고요. 또 이번 달에 브라질의 9천 톤, 7월에는 인도 15,000톤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 물론 이 증설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좋게만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실적 측면에서만 보면은 이 가격 하락보다도 이 증설로 인한 이 매출 증가를 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네, 마지막으로 2차전지 섹터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많이 안 좋았습니다. 계속 음, 반등을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차전지 섹터들의 비용 인상 이슈가 요즘에 많이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원유가 인도네시아에서 급등하죠. 추가로 들린 소식이 비용을 더 인상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인도네시아 조코위도도 대통령이 어제 어떤 기념 행사에서 음, 올해와 내년에 이제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크사이트라는 거는 이제 알루미늄의 원재료거든요. 예전에 그 알루미늄의 원재료인 이 보크사이트가 기니 쿠데타 사태로 인해서 급등하면서 알루미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관련주들 뭐 조일알미늄, 삼알미늄 뭐 상한가도 기록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보크사이트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생산을 하는데 이제는 수출을 조금 막겠다. 이런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이게 보크사이트뿐만 아니라 구리나 주석이나 금, 석탄 이런 점점 이제 다른 원자재까지도 확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2차전지 섹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비용 인상 이슈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음.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도 3% 하락했고요. LNF가 2.7% 하락, 에코프로가 2.4% 하락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래도 저기도 계속 테슬라도 그 니켈 광산 잡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 광산 그 원자재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죠. 아예 나중에는 이 광산을 안 잡고 있으면 과연 잘 가능할까? 그래서 한국 업체들 중에 그 비슷한 거 하나 잡은 회사가 피모 회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런 네. 회사들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이미 가격이 다 많이 올라서 많이 부담스러워서 접근하기는 힘든데 그런 기업들은 또 볼 대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이 한국 시장 약세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힘내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이제 공포의 매도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락하는 종목도 몇 개, 뭐 제 것만 몇 개 보긴 했습니다만은 보니까 원래 가치주들 중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힘있게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좀 뭐라 그럴까 패닉 셀링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다른 쪽으로 돈 빠져나가는 거를 고려 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앞서 모두의 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그렇다면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나면 시장 뭐 좀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겠는가 오히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계속 그쪽으로 에너지가 쏠려 나가긴 하겠습니다만 에너지 솔루션이라 더 에너지를 많이 뽑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